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원 제거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제거는 이제 용어만 딱 보셔도 아시겠죠. 제거 반응 중에서 한 개씩만 관여하는 제거 반응이 바로 이원 제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단분자성 제거다, 뭐 그렇죠. 앞에서도 SN2는 두 개 이분자성 치환이고 SN1은 단분자성 치환이었으니까 이것도 단분자성 제거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된 후에 베타수소가 제거돼 나가는 이런 스타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화합물이 하나 딱 있는데 여기에 뭐 BR 같은 좋은 이탈기가 붙어 있고요. 요거를 뭐 뭔가 용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용매 같은 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메탄올을 용매로 써볼게요. 그럼 BR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데 앞에서 배우신 대로라면 이 메탄올의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있는 중심 탄소 쪽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치환이 SN1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보통 가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면 이건 가열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용매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 각각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이 중심 탄소 쪽에 충돌을 할 확률보다 평면 구조에 뻗어 있는 여기를 알파 위치, 탄소 양이온이 생긴 자리를 알파 위치라고 한다면은 탄소 양이온의 이웃 자리에 있는 베타, 여기나 이 자리에 있는 수소나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전부 다 베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가 다 동등하니까 동등한 세 개의 베타 수소 중에서 하나가 2단원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비어있는 피오비탈 바로 이웃 자리에 있으니까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전자를 많이 빼앗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소들도 역시 전자 밀도가 좀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중심 탄소에 충돌하기보다 이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들의 충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충돌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메탄올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수소를 제거해 버리게 되면은 요 구조가 결국에는 위에다 그릴게요. 요 구조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생성돼 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약한 염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메탄올이 용매면서 그냥 약한 염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수소를 뜯어내니까. 그 다음에 가열을 할 때만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SN1, SN2, E1, E2는 뭐 그럭저럭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가열을 하지 않으면은, 가열 표시가 있지 않으면은 이원 제거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반응이죠. 그러니까 전체 알킬할라이드의 반응 중에서는 이원 제거가 꼭 이렇게 약한 염기, 한마디로 중성 친액체들을 사용하고 거기에다 가열 표시가 꼭 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만 제거 반응이 이원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열하지 않으면은 SN1 반응이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한 염기, 중성 친액체라고 여기 써놨네요. 이거는 반응성이 낮아서 아직 이탈기가 떨어지기 전부터, 이탈기가 떨어지기 전이면 여기 시그마 스타죠. 그럼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생긴 탄소 양이온하고 상호작용하고 여기 BR이 붙어 있는 상태에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이 베타 수소하고 연관지어서 여기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하고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탄소 양이온에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만 이 수소를 제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 수소와 충돌을 해도 제거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제거가 우세해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탄올이 중심 탄소로 들어가는 것보다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충돌하기 훨씬 더 쉬운 수소들의 충돌을 해서 이걸 뜯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타 수소와 이탈기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아도 이원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탈기는 떨어져서 없어진 상태가 되면은 요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들은 이제 이탈기가 없으니까 이탈기하고 동일한 평면이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E2 제거에서는 반드시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가 이탈기하고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는 신 제거, 안티 제거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이원은
그냥 이탈기가 혼자서 떨어져 나가 버린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은 어차피 이 옆에 있는 이탄소들하고 요탄소들하고 요탄소들이 다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입체 배열 같은 것들이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2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열을 통해 E1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2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 한마디로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중성 친해체를 써서 반응성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베타 수소와 이탈기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E1으로 반응이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열을 꼭 통해서만 간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E1 제거는 항상 짜이제프 규칙을 만족하는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겼는데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하나 있고 그 옆에도 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차 수소고요. 여기는 2차 수소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차 수소가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서는 다른 것도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탄소 차수별 결합 길이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1차보단 2차, 2차보다는 3차, 3차로 가면 갈수록 결합 길이가 증가한다고 그랬고요. 결합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심에 있는 비어있는 피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앞쪽에서 짜이제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볼 것도 없이 이 중에서 제일 차수가 높은 3차 수소가 제거될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언제나 가장 많이 치환된 알켄이 주생성물로 나오는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E2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E2에서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쐐기 방향으로 뭐 Cl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 옆에 점선 방향으로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기 베타 위치에 쐐기 방향의 수소하고 여기 베타 위치에 쐐기 점선의 수소가 하나씩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3차 수소고요. 여기는 3차고 여기는 2차인데 이럴 때는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항상 이탈기하고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가 엑시얼 방향에 있는 한마디로 안티 배열이 가능한 것만 제거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CL이 엑시얼이라고 한다면은 이 옆에 있는 이 3차 수소는 이거는 이쿼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2차에 있는 요 수소 하나만이 엑시얼 방향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거가 가능한 건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아예 제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차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E2 제거에서는 두 개가 서로 동일한 평면에 놓일 수 있는 배열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 E1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니까 탄소 양이온은 다 평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차수가 높은 것만 제거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전체 반응 중에서 제일 쉬운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반응들처럼 어떤 용매를 썼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뒤쪽에 바로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E1 제거 반응 요거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1CB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E1CB에서 CB는 여기서 이 CB는 뭐의 뜻이냐면은 conjugated base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B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럼 이 conjugated base가 또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요. 보통 conjugated, conjugation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공명이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공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브랜스테드 로우리 개념에서 짝산하고 짝염기 이 개념을 배우죠. 이때 짝산과 짝염기를 보통 영어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짝산을 conjugated acid, 짝염기를 conjugated b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E1 제거 반응에선 지금 방금 배우셨죠? E1 제거에서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가야 돼요. 자,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가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은 아시다시피 중심에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있어서 이거는 전자쌍을 받아들여요. 이거는 전자쌍 받게죠.
자, 전자쌍 받게는 결국 뭐냐? 애시드예요, 이게. 애시드. 전자쌍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애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E1C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어떤 구조에 이런 식으로 탄소 음이온이 생성된 다음에 뭐가 제거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가는 거는 보통 전자쌍 주계니까 이게 바로 짝염기다. 이원 제거의 구조가 애시드 형태를 거쳐가니까 이거는 반대의 의미로 짝염기의 형태로 간다. 그 의미를 여기다 붙인 것 뿐이죠. 그런 의미로 E1CB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E1CB는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탄소 음이온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전자 끌기 작용기에 의해서 음이온 중간체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이탈기를 제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카본일기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만약에 뭐 Br 같은 게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가운데 껴 있는 요 수소가 뭐 염기 NaOH 같은 것만 써도 되겠네요. 염기를 써주게 되면 이 OH-가 요 수소를 제거해요. 왜 이 수소를 제거하게 되냐면 여기도 수소가 있는데 차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은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 여기로도 전자를 빼앗기고 있고요. 문제는 CO 더블 본드가 파이 전자를 강하게 산소 쪽으로 편극시키고 있죠.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에도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전자쌍 받계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센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가 바로 이 수소입니다. 이게 가장 강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OH-가 이 수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음전하를 가진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하고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중에서 시그마하고 파이 중에서 뭐가 더 많이 편극이 된다고 했었느냐? 시그마보다는 어쨌든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의 편극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파이 스타가 델타 플러스가 더 크고요. 여기 시그마 스타는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가 좀 작아요. 그러면 중간에 만들어진 이 음이온이 우선적으로 여기 파이 스타 쪽으로 전자를 공명시켰다가 이렇게 공명 구조가 나왔다가 O- 이렇게 됐다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Br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때 여기 시그마 스타에서 바로 이 파이 전자를 땡기고 있죠. 이 파이 전자를 왼쪽의 탄소 파이 스타하고 오른쪽 파이 스타 쪽에서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남아도는 음이온을 이용해서 전자쌍을 제공해 버리고 이 파이 전자가 이 옆에 시그마 스타를 채우면서 Br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래서 카본일기는 반응에 마치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음이온 공명 관계를 거쳐갈 때만 E1CB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게 옆에 이런 카본일기가 이런 게 없이 반응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이 이탈기보다도 더 강하게 잡아당겨 줄 수 있는, 그래서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에서만 이런 E1CB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다시피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가니까 중간체를 거쳐가는 반응들은 전부 다단계 반응이고요. 카본일 작용기 뿐만 아니라 전자를 잡아당길 수 있는 CN 트리플 본드나 NO2, 그 다음에 SO2 알킬기, 이건 설폰기인데요. 이런 작용기들도 전부 E1CB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C하고 N에 3중 결합이 있어도 역시 파이 전자를 N 쪽으로 강하게 편극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Cl 같은 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CN 파이 스타 오비탈에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생기게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요 수소한테서 전자를 다 잡아당겨 버리겠죠. 그러면 염기가 또 역시 요거를 제거하고 음이온 공명을 일으켰다가 돌아오면서 CL이 떨어져 나가는 E1CB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것처럼 NO2도 마찬가지입니다. NO2 구조는 나이트로 작용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질소의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또 산소 쪽으로 전자를 빼앗기니까 여기 파이스타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요. 그때 여기에 뭐 이탈기가 붙어 있고요. 이 자리에 수소가 여기 파이스타로 전자를 많이 빼앗기고 있겠죠. 역시 요걸 제거하면 이탈기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파이스타로 먼저 채우겠죠. 이런 반응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E1CB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SO2도 마찬가지예요. SO2도
SO2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옆에 이탈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수소가 SO 더블 본드가 산소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으니까 전자를 뺏기겠죠. 그래서 이게 제거되고 넘어가서 공명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E1CB가 진행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응들은 다 살펴본 건데요. 사실상 알키랄라이드는 뭐 반응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반응들의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부가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친액체 효과, 기질 효과, 이탈기 효과, 용매 효과 이 네 가지를 다 아울러서 같이 살펴보셔야지만 직접적인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그 정도 연습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네 가지, 다섯 가지네요. E1CB까지 해서 알키랄라이드가 일으키는 주된 반응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